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끕니다. 오선의 품격.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오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네, 그렇죠. 국회가 지금 계속 일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청취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바쁘셨죠? 네네네. 오늘 무슨 일로 바쁘셨어요? 오늘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본회의 계속 맞았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선대위원장이었는데 홍준표 후보의 패인은 결정적인 패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민심은 얻었는데 당심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의 원인이고요. 네. 그래서 당심 확보 부분에서 3%만 더 얻었으면 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아쉬움을 많이 남습니다. 조국수 홍해석 꺾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거기서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결정타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에 당심이 잘 돌아오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경태 의원님? 네네. 홍준표 의원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안 도와줍니까? 저는 이번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당심과 민심을 포함하면 41%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간절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정상화시켜 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에서 비롯됐다 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서도 지금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함께 노력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도 그러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의원을 끌어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까 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네네, 연락이 와가지고 네. 어쨌든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까? 막걸리 먹기로 했어요? 홍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이 네네.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네. 어쨌든 청년층과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선대위원장은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경선 중에도 원팀을 항상 강조 계속 그러셨죠.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취지로 다소간의 마음들이 좀 상해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가 홍준표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네.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마음 아프기야 저만큼 아프시겠습니까만은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명제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님, 오늘 곽상도 의원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곽상도가 중요하다. 곽상도를 주목하라고 지금껏 얘기했던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곽상도 의원이 제명이 된 게 아니라 네. 오늘 사퇴한 것을 이제 국회가 처리를 한 것이고요. 네. 제가 한 99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하면은 이제 100번 오늘까지만 될 겁니다. 하세요. 네. 곽상도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 네. 도대체 뭔가 번짓을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돈 받은 사람을 수사를 하는 게 수사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네. 돈을 왜 받았는지 곽상도 아들이. 예. 그리고 사실은 곽상도 의원이 사퇴한 것은 이 50억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난 한 달 동안 곽상도 의원이 사퇴하지 않았더라고 그러면은 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또 국회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요란했을 겁니다. 예. 그걸 이제 피해 간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50억 말고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 예. 그거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장동 이 사건의 게이트에 네. 가장 윗선이 곽상도이겠습니까? 자, 곽상도 의원이 네. 이제 곽상도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곽상도 씨라고 부르죠. 곽상도 씨가 2015년에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에 참여하는 게 무산되지 않도록 네. 부탁을 했다는 것이 정영학 등의 네.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영학 씨가 그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자기 불리한 것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지라도 네. 사실이지 않은 것을 즉 곽상도가 부탁하지도 않은 것을 부탁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 곽상도의 이야기만 듣고서 곽상도는 당시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어요. 민정수석 다음이었습니다. 네, 민정수석은 13년 8월에 그렇죠. 끝났고요. 민정수석 이후에 그 자리에 간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 이사장이었던 곽상도의 이야기를 듣고서 김정태 회장이 이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것을 결정을 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우둔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곽상도에게 누군가가 이 하나은행 이것을 좀 성사시켜달라는 메시지를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곽상도의 윗선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 대장동 이 사태에 네. VIP 네. 대장동 오징어 게임에 치면요. 네. 그 사람이 곽상도의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잡는 것이 네. 대장동 검찰 수사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의원님. 그런데 아직도 곽상도 씨는 네. 검찰이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윗선은 곽상도 전 의원의 윗선은 누굽니까? 곽상도가 잘 알겠죠.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은 곽상도 씨가 김정태 회장에게 이걸 좀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네. 김정태 회장도 알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김정태 회장을 제가 그저께 네. 제가 대장동 사태 관련된 몇 가지 네. 궁금한 게 있고 이거를 좀 회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좀 제가 만나 뵙고 싶다. 그렇죠. 중요하죠.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새벽 6시건 밤 12시건 괜찮다. 회장실로 가건 호텔이건 커피숍이건 네. 어디든지 제가 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돌아온 답변이 네. 나는 대장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안 의원을 안민석 의원을 만날 필요가 없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하나은행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김정태 행장께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상화 씨를 승진시켜달라고 안종범 수첩에 나오고 그리고 금감원과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였던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100% 이상화의 파격적인 승진은 네. 최순실 씨가 안종범에게 지시를 했고 안종범 수첩에 이상화 관련된 메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종범이가 이거는 그분의 뜻이니까 네. 우리의 그분의 뜻이니까 이게 당신이 꼭 받아줘야 된다. 김정태 회장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압박을 김정태 받아줬지 않습니까? 해줬고 그 지위가 독일의 하나은행을 컨트롤하는 상부 조직을 새로 만든 거예요. 거기 책임자로 이상화 씨가 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은행 최순실 김정태 이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고 한마디로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김정태 하나은행은 깐부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국정농단 거죠. 사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건이 최순실 씨가
최고 윗선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7617님께서 주라 전 코너 중에 가장 느린 방송 조경태 의원님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이 좀 느리지만 또 핵심은 또 짚고 갑니다. 8748님 홍준표 의원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임무는 경선 승복하는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이 대장동 관련돼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제가 국회에서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가 얘기를 위해서 그 법무부 장관한테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고 또한 지난번 LH 투기 사건에서 국민들이 절망을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도 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문제를 빨리 문재인 정부가 뒷짐지고 있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법상으로 보면은 국회에서도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네.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상설 특검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질문을 한 겁니다. 네네. 빨리 수사해야죠. 사건에 대해서 빨리 수사해서 특검할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방금 그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장동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게 빨리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의혹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측근인 유동규 씨가 구속되기 전에 네. 직전에 통화했던 이재명 전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지금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말씀하신 그 각성도 의원에 대해서 너무 소환 일정이 늦다는 그런 안민석 의원님 말씀을 저는 100%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여러 또 가지 이런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네. 국회가 법으로 통과시켜준 상설 특검을 빨리 도입을 해서 네. 진실 규명을 하면은 저는 진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37님도 그러니까 특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검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검 쪽으로 속도가 붙을까요? 안민석 의원님. 어제 이재명 후보 이야기는 사실 결이 틀리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본질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니 검찰 수사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수사 결과가 미진해. 네. 국민들이 들끓어요. 네. 그럼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이나 국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성전 특검이거든요. 예. 그 특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스킵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각상도를 수사하지 않느냐? 왜 이경재 변호사를 수사하지 않느냐? 왜 박영수 변호사는 소환하지 않느냐?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그러고 이걸 촉구한 다음에 그다음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그냥 특검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이건 존재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특검하기 전에 수사를 제대로 하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조경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어제 이재명 후보가 한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보셨다시피 검찰에서 성남시청을 수사할 때, 하필이면 시장실하고 시장 부속실은 또,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가, 국민적 분노가 될 거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거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집어 던졌을 때 검찰에서는 찾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 누가 찾았습니까? 경찰에서 찾지 않았습니까? 경찰보다도 그러한 부분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검찰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 정황상 검찰은 수사 의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빨리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것이 우리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특검에 관련돼 가지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서로가 타협되지 않을 특검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면서 대장동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특검 말고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근데 왜 곽상도 수사라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쉬운 거거든요. 곽상도 수사라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고 그거는 국힘이든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이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또 국힘은 또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할 그동안 우리가 특검하기 전에 수사를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곽상도를 먼저 수사해라라는 이야기를 국힘은 또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을 통해 가지고 국힘의 선거 전략 대장동으로 이 속에는 부동산 어떤 문제라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나 이걸 정쟁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4564님께서 이명박 BBK 특검도 제대로 못했는데 특검이 뭐라고 특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 한다면 벌어질 상황 뻔합니다. 언론은 이재명 수사 상황은 대서특필하고 복사기처럼 기사를 써댈 테고요. 윤석열 수사 상황은 기사 쓰지 않겠지요. 특검으로 간다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한 말처럼 언론에서 대통령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야당이 특검 지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으로 가도 이 싸움이 누가 특검을 맡을 거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싸움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장동을 설계한 설계자가 몸통이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설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본인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국회에 와가지고 설계자는 본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도 검찰에서 유동규 씨의 핸드폰을 경찰을 통해서 습득했고 또 마지막에 통화한 내역도 아마 검찰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유동규 씨와 정진상 이재명 씨의 사건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그것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장동 개발을 공영 개발로 추진한 것을 가지고 그거하고 대장동 게이트 이 사태를 이르게 한 가구를 자꾸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엿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영 개발은 이재명 시장이 시장하면서 추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시가 5,500억을 환수를 하고 근데 나머지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누가 여기 주주인지 그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지금 겨우 밝혀낸 건데 그거를 시장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민간의 영역을 시장이 알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설계 구조였는데 이 전체적인 책임을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계속 맡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로 특검 가지고 논란이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부실했다.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그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 실랑이를 아마 연말까지 끌 겁니다. 특검 기간을 얼마큼 하고 특검 수사관을 검사를 어떻게 지정을 하고 누굴 추천을 받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그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건 가지고 결국에는 대선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니까 특검 이속의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도 그럼 이걸 정쟁화하는 대선 때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얻겠다. 그게 일정 정도 지금 통했고요. 지금 그 사이 우리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대장동이 프레임으로 이 대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수님께서 왜 돈의 흐름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돈을 봐보면 이재명이든 뭐든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제를 좀 다른. 잠깐만 요거요. 박영수 수사하라는 이야기도 국힘은 안 하지 않습니까? 박영수 수사하고 곽상도 수사 제대로 하면은 진실이 밝혀져요. 특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특검만 주구장창 외치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장동 TFT 핵심 안민석 의원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고발사주 특검, 대장동 특검, 쌍특검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고발사주는 엄격히 자기 밑에 있던
검사들이. 네? 그 손준성 씨가 네. 그 김웅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엄연한 팩트고 사실 이거는 특검을 갈 필요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킨 거 빤하게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걸 엮어가지고 대장동 건하고 같이 이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대장동 건하고 그 문제 틀리고 고발 사주의 것은 일종의 이거는 국기를 물란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걸 엮어가지고 물타기, 이거 소위 말하는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조경태 의원님. 저는 한숨이 깊으세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 힘의 어떤, 정략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게 거의 7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리에 빠져 있고 우리 젊은이들과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진짜 열을 받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부동산만은 자신 있고 부동산 집값은 잡겠다라고 대국민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꿈을 낳아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부동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5억, 6억 하던 집들이 지금 10억이 넘어가 20억이 육박하고 30억에 육박하는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속 시원하게 대장동 비리 게이트.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장동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상도 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입니까? 이분이나 모든 사람을 다 넣고 다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대장동 이 부동산 비리 게이트는 다른 사안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겁니다. 진실 규명 반대하지 않고요. 그런데 박영수를 수사하고 또 이제 하나은행하고 곽상도 관계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해야 되겠죠. 네. 이걸 왜 꼭 특검을 가야지 밝힐 수가 있죠? 이번 주도 당장에 검찰이 불러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특검 말씀하지 말고 김정태, 곽상도 이 관계 수사해라. 그런 이야기를 국힘에 하면은 그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고 가능한 일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특검만 이야기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안 의원님께 제가 물론 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이 대장동을 설계한 당사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이 대장동을 설계한 그 부분부터 원천을부터 수사를 하면은 그게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주면은 우리 야당에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라든지 수사의 한계가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약 70% 가까이 특검을 찬성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민간 개발을 하던 민간 개발로 되던 그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꿨어요. 이렇게 설계한 이재명 후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이래 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은 어디에 분노하고 있는가 하면요. 특정인 소수들이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건 맞죠. 네. 네. 1000억, 500억, 600억, 100억 이게 이 말이 되는 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50억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성남시의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이제 뚫어버리고 평당 2천, 3천까지 가까이 가는 이런 허무맹랑한 진짜 민관 공영 개발했는데 어떻게 평당 아파트 가격이 2천, 3천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다고요?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했으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라든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1, 2, 3, 4, 5, 7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이 원천적인 뿌리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설계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재명 전 아니죠. 성남시장이다 이 말이죠. 그 공영 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민간 개발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판단과 결정을 이재명 시장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민간에 납두면은 이것이 정말로 민간 업자들이 배부르게 하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남시가 필요한 기존의 그 구도심지의 공원화 사업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에게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영 개발하는 그 설계를 한 것이지 이후에 하천대유하고 천화동인하고 이런 설계를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 좀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님 그러면 네. 곽상도 의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한 게 되는 꼴인데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50억을 받게 된 그 경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설계자부터 어찌 보면은 그 수사 대상에 당연히 수사를 해서 이게 어찌 됐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불과 자본금 1,000만 원에 꼴랑 직원 3명 가지고 어떻게 그 1조 5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땄는지 그 심사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언론에 다 대체적으로 다 밝혀졌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특히 거기에는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분이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는 또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이 또 하고 아주 또 가까운 사이이고요.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세력들이 붙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좀 속 시원하게 밝혀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거고요.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되는 그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같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특검 이야기보다도 여야가 같이 조경태 안민석 두 사람이 같이 특검 이야기하기 전에 곽상도 수사하라, 박영수 수사하라,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 수사하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모았다. 요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 지금 거론하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은 그 깃털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분들이 죄가 있다면은 그럼 몸통은 누굽니까? 네? 몸통은 누굽니까? 몸통은 글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검찰에서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국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 곽상도, 박영수, 이경재 변호사의 윗선이 이재명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많이 아시면서도 그렇게 아마도 의기질을 부리시면 참 답답하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진실 규명을 하게 되면은 저는 밝혀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곽상도, 박영수, 이경재 이 사람들을 수사하게 되면은 이제 몸통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야기는 입을 닫으시고 그냥 특검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시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분들을 빨리 검찰에서 불러서 소환해서 그 수사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붙여서 여기까지. 그분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윗선까지도 저는 수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716님께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호수 총장 연락해가지고 고발사주나 대장동 비리 왜 이렇게 수사가 늦는지 물어보면 안 되나요? 연락은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겠습니다. 정비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두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 광주 광고, 봉화마을 광고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현안도 많은데 대장동에 우리가 묻혀가지고 오늘도 정비록 여기서 끝냅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얘기로 이어갑니다. 저희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